이건 나중에 그림으로 깔면 그림 돼요. 깔 거예요. 요건 잘 나오죠, 글씨. 잘 나와. 저기는. 아마 화면으로 보면 잘 보일 것 같은데. 자, 조용히 하고 책 펴세요. 이걸로 공개수 참관하면 표정 안 되나? 그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복습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지금은 32페이지를 펴고 화학 반응식, 우리가 배웠던 화학 반응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입자의 개수를 세는 걸 배웠었죠. 그리고 기체에서는 부피를 통해서 우리가 입자의 개수를 이렇게 유추해내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배웠었는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화학 반응식이에요. 화학 반응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 33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그림이 한 개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화학 반응식 하나를 통해서 분자 모형, 그리고 물질, 분자수, 몰, 기체 부피, 질량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새로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 다 배웠던 거를 이 화학 반응식에서 적용을 시켜 보는 거예요.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 CH4 그리고 G라고 적혀 있죠. G는 우리가 가스의 약자라고 배웠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O2 여기에 하청자로 작게 적혀 있는 거는 우리가 산소 원자가 두 개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고, 이 분자식 앞에 나와 있는 큰 숫자는 이 분자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같은 2지만 하청자와 크게 나와 있는 숫자를 차이점을 둬야 돼요. 그 다음 뒤로 가보면 CO2 이산화탄소죠. 여기도 G 기체가 써져 있고 두 개의 H2O 우리가 익숙한 H2O는 물이죠. 그 뒤에 있는 L 이탈릭체로 L이라고 쓴 거는 리퀴드라 했죠. 이거는 액체.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여기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화학 반응식을 보고 각자 물질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실온에서의 얘는 가스, 액체이다 이런 상태를 알 수 있고, 분자 모형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공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들이에요. C 그러니까 탄소는 검은색 공으로, 여기 검은색 공 하나가 보이죠? 여기도 하나가 보이죠? O 산소는 빨간색 공으로 이렇게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된 상태, 이 분자 하나가 총 두 개 있는 게 보이죠? 여기 앞에 2가 적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분자 모형을 그릴 수 있고, 물질은 뭐 메테인, 산소, 이산화탄소, 물인 건 다들 알 거예요. 그리고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분자수가 나와요. 분자수. 메테인 하나와 반응하는 산소 분자는 두 개예요. 총.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앞에 1이 있을 경우에는 생략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메테인 앞에는 1이 없는 거고, 하지만 1이 생략되어 있다, 1이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이 메테인 분자 하나와 산소 분자는 두 개가 총 반응을 해야만 이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순조롭게 생성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수 메테인은 하나, 산소는 분자수 두 개, 이렇게 반응했을 경우에 생성물인 이산화탄소는 분자 하나죠.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다음 물 분자는 두 개, 총 이렇게 분자수의 생성물과 반응물의 상관관계도 알 수 있고, 자, 이 분자수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확장해 보면, 만약 이 화학 반응이 두 번 일어났다고 치면, 화학 반응이 두 번 일어났다고 치면 CH4 두 분자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O2 네 분자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CO2 두 분자, H2O 네 분자가 나온다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분자수가 1, 2, 1, 2라는 관계에서 이걸 딱 두 배 해주면 2, 4, 2, 4가 되겠죠. 똑같이 이걸 3배,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3번 일어났다고 치면 3, 6, 3, 6이 되겠죠. 4배, 4, 8, 4, 8 되겠지. 이거를 계속 생각을 넓혀서 계속 배수를 해주게 되면, 만약에 이 분자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라는 거는 우리가 1몰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했죠. 요게 그냥 몰인 거야, 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여기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을 해주게 되면 이게 곧 1몰계, 2몰계, 1몰계, 2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 그대로 여기에 2몰을 곱해주면 2몰, 3몰, 2몰, 3몰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수와 몰, 이거는 그 블럭은 나뉘어져 있지만 어쨌든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라가 나와 있는 항목을 보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액체니까 우리가 기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따질 수가 없고, 앞에 나와 있는 반응물 두 가지 그리고 생성물 한 가지, 얘네는 뒤에 가스 적혀있기 때문에 기체예요. 기체. 이것들은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기체의 종류와 관계 있이 없이, 기체 종류와 관계 있지 않고 관계 없이였죠. 기체 종류와 관계 없이 상온에서 미안, 편집. 기체 종류와 관계 없이 같은 온도, 같은 기압에서는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를 차지한다 했었죠. 그거를 좀 더 특별한 경우에 적용을 시키면 0도씨 1기압이 우리 기준이라 했어요.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22.4리터라는 부피를 차지한다.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도와 기압을 이렇게 명시를 해줬고요. 이때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 있는 메테인 같은 경우는 22.4리터, 2몰이 있는 산소 같은 경우는 22.4 곱하기 2를 해준 거겠지. 그러니까 44.8. 그 다음에 CO2 같은 경우도 1몰이 있기 때문에 22.4리터라는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질량, 우리가 계속 몰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갑자기 질량이 왜 튀어나오냐. 우리 질량은 질량, 말 그대로 몰과 질량을 연결시켜주는 개념이에요. 몰에서부터 질량을 뽑아낼 수 있고 질량에서부터 몰을 뽑아낼 수 있듯이. 그래서 이 몰 질량에 대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CH4 1몰의 질량은 16g이다 라고 알 수 있다 했죠. 왜 16g일까? CH4의 몰 질량이 CH4의 몰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CH4의 분자량을 알아야 되죠. 분자의 분자량은 각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으로 구한다 했으니까 CH4에는 C가 하나 있죠. C의 원자량은 12라고 우리가 기준을 세웠었고, H의 원자량은 1이라고 알고 있죠. 원자량. 그런데 C는 한 개 있고 H는 4개 있기 때문에 여기에 1 곱하기 4 곱하기 해주면 우리 산수할 줄 알죠? 12 곱하기 2는 12, 1 곱하기 4는 4, 더하면 16이 되지. 이 16이라는 것은 분자량이라 했어요. 분자량은 원자량과 똑같이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16이라고만 적어야 돼. 하지만 16 뒤에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가 붙게 되면 이거는 몰 질량이라 했죠. 그래서 16 CH4의 분자량은 16이었고 CH4의 몰 질량은 16 뒤에 그램 퍼 몰만 붙이면 된다. 이 그램 퍼 몰이 의미하는 거는 1몰만큼 CH4가 있을 때 16g이 나타났다. 거꾸로도 16g만큼의 CH4가 있을 때 얘의 개수는 1몰이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만큼 있다 라는 걸 나타낸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16이라는 그 숫자가 나와 있는 거고,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O 같은 경우에 원자량은 16이지. 근데 O가 두 개 같이 붙어 있잖아. 산소 분자에는. 그래서 16 곱하기 2니까 32일 거 아니야. 그래서 32짜리 몰 질량을 가지는 32 그램 퍼 몰의 몰 질량을 가진 애가 두 개 있으니까 2몰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31 곱하기 2가 나오는 거고. 이건 질량 계산하기 쉬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핵심 개념을 한번 찾아보자면 33페이지 본문을 한번 보세요. 33페이지 본문을 보게 되면 기체 반응의 법칙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볼드체로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야. 그냥 봐봐. 아보가드로 법칙은 동일한 온도, 동일한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부피를 차지한다 했죠.
그럼 같은 부피를 차지하는 기체들이 1몰만큼, 2몰만큼 있을 때 22.4, 22.4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 2, 곱하기 1, 뭐 때로는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정수비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 자체도 온도 압력이 같을 때 반응 기체와 생성 기체 사이에는 어떤 특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나온 게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인 거예요. 두 개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게 성립되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질량 파트를 한번 봅시다. 질량 파트를 보게 되면 한 가지 법칙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거야. 16 곱하기 1은 16이죠. 그 다음 32 곱하기 2는 64죠? 이 두 개를 더해보세요. 80이 나오죠. 그 다음 44 곱하기 2는 44고 18 곱하기 2는 36이에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여기도 80g이 나오는 거야.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보세요. 여기에 노란색 분필 케이스와 파란색 분필 케이스가 있어. 각각에는 노란색 분필과 파란색 분필이 들어있는데 이걸 화학 반응을 한다 쳐봅시다. 이 둘이가 탁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 둘이가 탁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생성물인 거야. 아까 전이 반응물 상태고.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반응물 상태에서 탁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성물을 만들었다 치면 이 두 개의 합인 질량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겠지. 얘가 그냥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 것밖에 없어요. 이 둘을 더해서 무게를 재면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C 하나, O 두 개, O 원자 4개죠. O 원자 4개, H 원자 4개가 찌그락짜그락 해가지고 서로 위치만 바뀌고 결합의 상태만 바뀐 거지 이것들이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유아기 사고를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고 없어졌네 이러면 없어진 게 아니잖아. 내 손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원자들이 서로 위치만 결합의 상태만 바꿨을 뿐이지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연금술을 한 게 아니니까 그 질량은 반응 전과 후에 항상 보존이 된다.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영유아기 사고만 버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과 질량을 통해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 이 두 가지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의 의미에서 찾아냈습니다. 화학 반응식의 의미는 이 두 가지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 자그마한 화학 반응식 하나로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나오는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